자,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오늘은 백문백답이죠. 지금 계속해서 풀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양도소득세 32문항을 다 봤고요. 이번부터는 이제 종부세 편입니다. 종부세 편도 문제가 꽤 많은데 오늘은 좀 가볍게 하는 마음에서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백문백답은 제가 이제 국세청에서 자료가 나와서 올려드렸고요. 최근에 좀 일부 수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속해서 제가 해설을 해드리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 양도소득세 편 32번까지 이렇게 다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 32번 이후에는 종부세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백문백답이니까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게 32번 다음에 33번 나오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또 이제 종부세니까 다시 1번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또 뭐 법인도 있고 주택임대 사업자도 있고, 그래서 또 그때마다 테마가 바뀔 때마다 번호가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 관련 문항이 1번부터 20 몇 번까지 계속 쭉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한 6개 정도로 이렇게 끊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좀 여러분들 보기 힘드시니까 제가 다 이렇게 하나씩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제가 문제를 읽고 곧바로 답을 보여드린 게 아니라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할 거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짧으신 분들은 잠시 멈춤 누르셔가지고 먼저 한번 대답해 보시는 것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종부세 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편. 자,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20년 9월 1일 주택 1호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경우라면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 거냐? 자, 왜 그러냐면 종부세 같은 경우에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이거나 아니면 지역 상관없이 3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종부세 세율 중과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보통 종부세 고조사가 12월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9월 달에 보유하고 있던 조정지역 2주택 중에서 하나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는 거죠. 이때 그러면 일반 세율 적용받는 거냐? 고지서 날아오기 전인 9월 1일이니까. 자, 일반 세율일까요? 아니면 조정지역 2주택이니까 중과일까요? 자, 정답은 종부세는 보유세잖아요.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자, 그런데 6월 1일이 아니라 9월 1일 날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6월 1일 그 자체는 조정대상 지역인 거죠. 그래서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정대상 지역 2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부세 중과가 들어가고요. 최고세율 6%.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또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된 상태라면은 1 조정대상 지역 1 비조정이니까 3주택도 안 되고 2 조정대상 지역 안 되기 때문에 일반 2주택자에 해당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처음은 가볍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모두 비조정 대상 지역이네요. 모두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택수가 3주택이기 때문에 종부세 중과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 중 1호를 임대사업자 등록에서 합산배제를 적용받았다. 자, 합산배제 여러가지 요건이 있죠.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임대개시 기준시가 6억 이하, 수도권에는 3억 이하,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지정되기 전에 취득을 해야 되고요. 여러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좀 영상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 요건을 다 갖춰서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았다. 이때 세율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어떻게 될까요? 비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수가 3주택이기 때문에 종부세 세율은 중과가 들어가는데, 이때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합산배제를 적용받았다. 지금 아파트는 안 되지만 빌라 다세대는 가능하잖아요. 그쵸? 자, 이 경우에 합산배제를 적용받았다. 그럼 이때 적용세율은 어떻게 된다? 이때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면은 종부세에 있어서는 주택수를 카운트를 안 해버려요. 종부세에 있어서는. 양도세는 또 달라요. 자, 그래서 종부세에 있어서는 주택수를 카운트 안 해버리기 때문에 종부세 기준으로는
비조정 2주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 세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합산배제 주택은 세율 산정할 때 주택세 포함 안 되는데 또 이것만 보시고 역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주택세 포함 안 되구나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양도세는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백문백답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 헷갈리시니까 이 두 줄만 있는데 이 두 줄 안에 굉장히 그 심오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부세 할 때 종부세 주택수에 안 들어가니까 비조정 2주택으로 봐서 일반 세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3번. 자, 부부가 조정대상 지역 소재주택 2호를 두 채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때 주택수 판정은 어떻게 될 거냐? 몇 채죠? 지금 A주택, B주택이 있는데 이걸 각각 5대5 지분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명의로. 이때 주택수 판정은 각각 2주택씩이죠. 왜 그러냐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지분 그리고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걸로 봐요. 주택수 하나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각각 50% 갖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둘 다 공동 지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A주택, B주택 가지고 있으니까 2주택으로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2주택이 모두 다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2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부세 중과가 들어가는 거죠. 세율이. 아시겠죠? 자, 인별 과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번. 개정세법 관련된 거. 이제 좀 법인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자, 법인은 주택을 6억 원 이하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가 과세되느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을 뺀 상태에서, 즉, 6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법인은 6억 이하, 6억이 안 넘은 경우에도 종부세가 과세되느냐? 앞으로는 과세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법인 같은 경우에 종부세 공제액 6억을 아예 폐지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금액의 주택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종부세가 곧바로 나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좀 종부세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보는데, 현재 정부는 이런 부동산 법인을 거의 모두 100%는 아니지만 거의 모두 그냥 투기 수요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 명의가 법인 명의로 바꿔졌다 뿐이지 결국엔 동일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억 공제를 폐지를 했고, 이게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은 종부세 약간 취지하고 맞지 않게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도 무조건 나와버리는 약간 보유세, 즉 재산세 2번이 돼버리는 거예요. 2번.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 주택 가지고 있다면은 재산세는 당연히 나오고 종부세 곧바로 나오는데, 다만 이렇게 했을 때 부동산 법인 말고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법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업의 특성상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특히 해당 법인의 사원용 주택, 뭐 기숙사 이런 걸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종부세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때는 6억 원 공제 똑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법인이 좀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네. 자, 5번 갑니다. 21년 주택분 종부세 계산할 때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느냐? 참고로 세부담 상한은 보유세가 예를 들어서 올해 1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급격한 세부담을 막기 위해서 뭐 150%, 200% 이렇게 위에 캡을 씌우는 거거든요. 세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 경우에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느냐? 자, 내년도 주택 법인 경우에 자, 어떻게 됩니까? 세부담 상한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적용이 안 되죠. 주택분 종부세 세율이 단일 세율 3%,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 혹은 6%. 그러니까 최고 세율, 개인 최고 세율을 곧바로 때려버리거든요. 자, 법인 같은 경우에 곧바로 최고 세율이 되는데 이 경우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아서 법인 같은 경우로는 이제 주택을 매수하는 거, 투자하는 걸 완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6번. 그럼 법인의 경우 토지분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 이 경우에도 미리 적용되느냐? 토지분에 대해서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주택에 대해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종부세 할 때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타겟이 명확하다는 거죠.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분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관없이 계속 그냥 세부담을 왕창 할 거고 토지에 대해서만큼은 세부담 상환하겠다. 또 이게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뭐 공장으로 쓴다든지 뭐 그런 회사들이 또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투자 활동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부담을 주진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자, 종부세 뒤에도 굉장히 많은데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짧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다음 시간에는 종부세 합산배제하고 세액공제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특히 임대주택 5% 상한 그리고 부부 공동 1주택 같은 경우에 세액공제 그리고 고령자 그리고 상속받은 경우 그리고 이제 민간 임대주택이나 특별법, 민특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자, 단기에서 장기로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더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예고를 좀 드리고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문백답 채널 제네시스 박에서는 끝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저도 뭐 잘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좀 틀린 게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너그러이 봐주시고 뭐 이게 비난만 하지 마시고 같이 좀 알려주시면 저도 이게 곧바로 좀 최대한 빨리 수정을 하고 저도 배우면 서로 좋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좀 이해 안 되시거나 어떤 내용들은 좀 뒤로 가게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고 보시면은 여러분들 좀 도움 될 것 같고요. 해당 제가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이해 안 됐던 부분은 키워드로 뭐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관련 내용이 나올 테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우리 종부세 문제 풀어보도록 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